안녕하세요. 저희는 조울증이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신경과 질환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는 조호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조울증 환자분들이 옆에 계시는 이러한 보호자분들께서는 상당히 근심이 많으실 텐데요. 조울증 환자들께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보호자분들께서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 기타 인간관계에서 원활해지기가 어렵고요. 일상생활에서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이 아니라 이 조울증 증상이 쉽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시간을 끌면서 10년, 20년, 30년 혹은 40년 한평생을 환자분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이러한 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안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 이러한 것을 자연요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울증을 신경안정제 등으로 간단히 증세가 해결될 수는 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이러한 것은 일시적인 호전에 그칠 뿐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환자분을 괴롭히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요법적인 방법으로 질병의 근본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술 마시는 동안에 기분이 상쾌히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를 느낄 수가 있죠. 또 커피를 마신다. 커피 마시는 동안에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또 개운해지고 또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고 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술 마신 다음 날에는 어떻게 되나요? 술 마신 다음 날에는 대부분 환자분들께서 그 전날 즐겁게 친구분들과 술을 마셨던 그러한 현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상당히 우울감을 느끼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이 빠져나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업시켜주고 긍정적으로 변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줬던 이러한 물질들이 체외로 배출되면서 그 반대급부로서 우울감이 상당히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커피를 마셔서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가 개운해지고 몸에 기운이 생기고 하는 현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몇 시간 지나거나 그 다음날 되거나 그 커피가 체외로 다 빠져나가고 그 역할을 다 했을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기분이 다운이 되는 것이죠. 즉 커피로 인해서 즐거웠던 이러한 마음이나 이러한 상태가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평소보다 다운되는 이러한 현상, 우울감이나 우울증이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또 커피를 또 찾게 되죠. 왜? 몸이 무겁고 우울감이 찾아오니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커피를 또 찾게 되는 것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알코올이 다 빠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술을 또 찾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은 중독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커피 중독, 또 설탕 중독, 밀가루 중독, 이러한 중독 현상이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체 기능은 어떤 그 항상성이 유지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러한 항상성이 유지되는 범위를 벗어나서 어떤 업되는 이러한 현상이 인체에 나타나신다고 하면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운되는 우울감이 나타나거나 의욕이 없어지거나 입맛이 없어지거나 모든 것이 기운이 없어지거나 하는 다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다운되는 현상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다 보면은 그에 대한 또 반대급부로서 어느 순간에는 또 마치 커피나 술을 다시 마신 것처럼 이렇게 업되는 현상이 또 나타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인체는 조증과 우울증은 서로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그 상응작용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이와 같은 조증과 우울증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커피나 설탕의 경우는 원인이 커피, 설탕, 알코올 이와 같이 분명한 원인을 지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울증의 경우에는 분명한 원인을 지목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명한 것은 커피나 또는 알코올과 같은 외적인 원인 이외에 인체 내부적으로 기운을 업시켜주거나 기운을 다운시켜주거나 하는 이러한 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체 기능의
어떠한 부조화 또는 인체 기능의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다운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인체 기능이 부조화의 반대급부로서 또 업되는 현상이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인체 내부적으로 외부의 요인 없이 스스로 업이 되거나 다운되거나 하는 이와 같은 우리가 감정 기복을 겪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러한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자가 사실은 원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자는 무엇이 있느냐? 저희가 여태까지 발견한 바로서는 인체의 내분비 기능이 이러한 인자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체의 내분비 기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갑상선이나 췌장이나 또는 부신이나 이러한 내분비 기능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내분비 기능은 인체에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인체가 활발히 활동을 하게 되고 우리가 업무를 볼 수 있게 되고 또 정상적인 그 인체의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촉진하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분비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체의 에너지 생성이 제대로 되지가 않고 우리가 기분이 다운이 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즉 전체적으로 인체의 에너지가 다운이 되고 이 마음의 에너지도 다운이 됨으로써 우울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우울증이 어느 정도 지속되다 보면은 그에 대한 반대급으로서 우리가 또 조증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내분비 기능의 불균형이나 기능 저하가 원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인체의 내분비 기능은 또한 무엇과 연관이 많습니까? 인체 호르몬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인체의 내분비 기능에는 각종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인체의 호르몬들이 이러한 감정 조절 또는 인체의 감정 변화에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성분들의 경우에 뭐 생리 전에 상당히 우울한 느낌이 드시거나 또는 그 뭐 조증이 나타나실 수도 있고 우울증이 나타나실 수도 있고요. 생리 전에 감정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은 뭐 많은 여성분들이 아마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같은 감정 변화의 근본 뿌럭지에는 인체의 호르몬의 주기, 변화 이것이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체 호르몬, 내분비 기관 이런 것은 인체의 감정 기복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체의 중금속, 인체의 독소 이와 같은 것도 역시 인체의 그 감정 변화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 걸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이러한 인체의 내분비 기능의 불균형이나 기능 저하를 잡아주고 올바르게 균형을 유지해주고 또한 중금속이나 인체의 화학적 독소, 인체 내에 축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독소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중금속이라는 건 전부 이게 대부분이 다 신경 독소가 됩니다. 그래서 신경 기능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중금속 독소들을 제거를 한다면 그럼 조울증이 해결이 되는 것이냐? 예, 저희가 현재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많다. 많이 호전되거나 혹은 궁극적으로 완치될 수도 있는 이러한 방법을 이러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치료 방법도 이와 같은 측면을 기본으로 해서 설정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결론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실제 임상례에서 이러한 결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저희가 임상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환자분들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떤 가상의 원리적인 측면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고 많은 조울증 환자분들께서 이러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많이 만족해하고 계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환자분은 40대 후반 정도의 여성 환자분이신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주기를 해서 감정 변화가 상당히 많으신 이러한 환자분이십니다. 이처럼 여성분들은 한 달 주기로 해서 감정 변화,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되는 이러한 경우로 상당히 좀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 병력이 한 20년, 30년 되신 분이시고요. 조증이 오는 경우에는 지나친 자신감 또는 지나친 의욕 또는 공격적인 성격, 뭐 불면증 또는 지나친 쇼핑 의욕
등등의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시게 되고, 우울증이 나타나시게 되는 경우 역시 우울감, 또 기운이 없어서 뭐 하루 종일 누워 있는다든지 활동에 대한 의욕이나 어떠한 모든 것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다든지 뭐 전형적인 조울증 증상을 지니신 이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년, 30년 병력이 되셨다는 것은 그동안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치료가 완치되지 않고 질질 끌면서 평생 이 환자분을 괴롭히고 있는 이런 상태신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 우리가 조울증의 원인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 방법을 설정을 해서 환자분들께 제공해 드렸는지 지금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환자분의 저희가 병리적인 상태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우리가 복진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복진도란 환자분의 복부를 망진, 타진, 압진, 촉진 등 여러 가지 진단 방법을 통해서 조울증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병리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지금 이 환자분의 복부 상태를 이렇게 살펴보자면은 요같이 흉곽의 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골반의 폭이 있는데, 이와 같이 골반의 폭이 흉곽의 폭보다 더 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소음인 체질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뚜렷한 것이 이 배꼽 주위를 기본으로 해서 이와 같이 압통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압통이 이 배꼽 주위에 많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대장 기능이 좋지 않다는 이러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에서 필요 없는 물질, 배출돼야 될 물질, 필요 없는 물질 혹은 독성 물질 등이 배출되는 이러한 장기가 바로 대장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대장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체외로 배출돼야 될 독소가 일부 체내로 흡수되는 결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기능은 우리가 독소가 축적되는 이와 같은 결과를 빚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대장 기능이 안 좋은 점 또는 소음인 체질 로서 이러한 체질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 이것은 조울증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내부적인 불균형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독소가 쉽게 축적이 되는 경우에는 또는 내분비 기능도 역시 저하되어 있다, 이와 같이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내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인체에서 독소가 쉽게 축적되는 이러한 경향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환자분의 모발 중금속 검사 또는 모발 미네랄 검사를 통하여 우리가 내부적인 불균형을 어떻게 또 파악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도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은 수치들은 우리가 칼슘이 인체에 머리카락에 칼슘이 얼만큼 존재하느냐,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 막대기는 마그네슘이 얼마나 존재하느냐, 또한 나트륨이나 칼륨이 얼마나 존재하느냐, 이와 같은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이 칼슘 수치. 이 칼슘 수치가 지금 현재 89가 나왔습니다만은 정상 수치는 요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비해서 2배 이상의 높은 칼슘이 이와 같이 지금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인체에 칼슘이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칼슘 대사의 이상을 의미한다고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칼슘 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체의 칼슘은 99%가 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근육이나 신경이나 등의 경우에 내부 장기나 등의 경우에 미량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칼슘 수치가 높다는 것은 머리카락을 통해서 40 정도의 칼슘 수치가 보여준다면 정상인데 지나치게 많이 칼슘이 분포한다, 이와 같은 것은 칼슘 대사가 뼈에 있어야 될 칼슘이 불필요하게 이와 같이 머리카락에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것은 신경 기능에도 역시 마이너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칼슘이 뼈에 존재해야 될 칼슘이 신경 부위에 많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경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신경 기능이 안 좋아지는 조울증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원인되는 부분에서 한 가지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마그네슘은 정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그 나트륨과 칼륨의 수치는 우리 정상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나트륨과 칼륨은 이 환자분이 나트륨을 적게 드시고 칼륨을 적게 드셔서 그런 것이냐? 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 나트륨과 칼륨 수치가 이와 같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 환자분의 내분비 기능,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갑상선이나 부신이나 이와 같은 내분비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내분비 기능이 저하된 원인으로 인해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인체의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인체의 에너지가 적음으로 인해서 몸에 기운이 없거나 몸에 에너지가 없거나 우울해지거나 하는 이러한 정신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분비적인 기능 저하로 인한 우울증 또는 몸에 다운되는 이러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다운되는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조증, 즉 몸의 에너지가 지나치게 향상되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업과 다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역시 이는 조울증 증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칼슘 수치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우리가 이 칼슘 수치가 정상 수치로 돌아오게끔 이와 같이 한다면은 이 신경 기능이 긍정적으로 회복되는 이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나트륨과 칼륨의 수치에는 좀 더 상승해서 이와 같이 올라가는 이와 같은 결과를 경험할 수 있게끔 이러한 치료법을 제공한다면은 우리가 우울증이 나타나지 않고 이와 같이 우울증이 또 해소가 되신다면은 그에 대한 우울증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반작용으로서 나타나는 조증 역시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좀 더 근본적으로 이 조울증 증상이 해소될 수 있는 이러한 차원의 치료법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트륨과 칼륨을 그러면 많이 올라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트륨과 칼륨을 안 먹으면 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나트륨과 칼륨이 올라가시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분비 기능이 향상돼야 되고 인체 내분비 기능 정상적인 작동을 통해서 인체 에너지가 잘 생산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 몇 가지 치료의 그 요령을 말씀드린다면은 지나친 과로, 지나친 스트레스 또는 지나친 에너지 소모를 좀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내분비 기능 저하로 인해서 몸의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휴식 시간, 주무시는 시간, 또 쉬는 시간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지 몸의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으면서 이와 같이 칼륨과 나트륨의 수치가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인체의 내분비 기능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 습관을 조금 개선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또는 뭐 인체를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는 우리가 커피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이러한 음식을 금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내분비 기능이 제대로 잘 회복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혹한 환자분들께서는 아니 커피를 마시고 설탕을 마시면 기분이 업되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피나 설탕을 많이 드신다면 기분은 업이 되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되면 기분이 지나치게 다운되는 반대되는 반작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정 기복이 더 심해지는 이러한 결과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심하셔야 되겠고 야채 채소 많이 드시고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시고 올리브 기름이나 이러한 것들을 섭취하시는 것을 올바른 식생활을 하신다면은 또 이와 같이 나트륨과 칼륨이 올라가는데 다소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약 1개월, 2개월 정도 치료를 하시면서 보호자분으로부터 조증이나 우울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지만은 그 증상이 다소간 부드러워지는 이러한 결과를 확인했다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완치된 게까지는 된 것은 아니고 완치까지는 꾸준히 치료하셔야 되지만 1차적으로 다소간의 증상 완화는 있었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자연요법적인
치료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거하고 좀 더 완치에 이르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 조울증이 잘 치료되지 않는 분께서는 이러한 방법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